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수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행위표준설은 제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 요소. 이제 여기 학설이 좀 나왔는데요. 뭐 학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 기본 강의 하실 때 많이 들어봤던 학설들입니다. 이런 학설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장에서 너무 쫄지 마시고 그 학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쫄지 않아야 된다. 자, 행위표준설, 그다음에 법익표준설, 그다음에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자, 보겠습니다. 행위표준설은 뭐겠습니까? 이거 뭐 공부 안 해도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알죠. 뭐죠? 행위가 한 개 있으면 하나,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경합범으로 보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위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 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는 하나의 죄로, 그렇죠? 하나일 때는 하나의 죄로, 행위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죄로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연속범은 뭐냐? 연속범은 몇 개예요?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연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연속범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행위가 한 개겠습니까? 두 개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범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벌해요? 이거 일죄로 처벌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은 행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재가 돼야 되는 거죠. 수재가.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연속범일 때는 당연히 행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연속된 행위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되겠다? 연속범은 수재가 되겠다. 뭐에 따라서?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근데 판례는 연속범을 우리가 뭘로 봅니까? 연속범은 일죄에서 배우시잖아요. 일죄의 내용 중에서 우리 연속범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뭐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먼저 틀렸고요. 2번 법익표준설에 의하면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행위가 실현시킨 범죄 실현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가라고 할 때 강간 같은 경우 보호법익 어떻게 합니까? 법익 침해 하나하나 다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거는 공갈죄가 문제가 됩니다. 공갈죄. 이 공갈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의 행위에서 공갈 한번 하면은 죄 받고. 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행위표준설에 의했다. 설령 이제 이게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물음표 하나 끊어놓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의사표준설은 뭐예요? 의사가 한 개면은 여러 개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죄로 보겠다.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의사표준설은 행위자가 실현하려는 범죄 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맞겠네요. 개수에 따라서 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위자에게 한 개의 의사가 있으면 한 개, 수개, 여러 개의 의사가 있으면 여러 개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 여기까지 뭐 다 맞네요. 자,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좀 고민해봤자 생각해 보세요. 의사표준설이 만약에 판례가 취지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여러 번 강간을 해놓고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하나의 의사, 나는 하나의 그 의사로 한 거다. 뭐 절도를 여러 번 해가지고라도 나는 한 개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의사표준설은 이 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증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보지 않는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 판례는 물론 이제 판례가 어떤 그 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차지하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느 한 일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뭘로 보고 있냐면 법익 표준설을 취합니다.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강론의 내용을 공부를 하셨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면 보호법익이 어떻게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번호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네요. 네, 여러분들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는 이거 좀 정리하고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성요건을 침해하는 횟수겠죠. 그 횟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이고, 죄수의 결정은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이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면 일죄이고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건들게 되면 뭐가 된다? 수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판례는 하고 나오면서 판례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자, 조세 포탈 범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알았으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풀었을 내용이 되겠죠. 조세 포탈범의 제수는 위반 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모호했겠죠. 조세 포탈범의 죄수를 뭘로 지금 할 거냐? 조세
요건 이제 암기를 좀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수론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게 뭐 굉장한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론을 공부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죄수론과 관련된 논문도 거의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원칙을 찾아가기가 쉽진 않아서 이 부분은 아마 수험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 그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나오면서 죄수를 암기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걸 원칙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요거는 수험생에게 좀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도 연구 테마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나는 원칙을 알아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판례들이 나오면 조세 포탈범의 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구속 요건에 어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법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 행위 하나하나 될 때마다 죄가 하나씩 성립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의 감각을 이렇게 이제 그 느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수험 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거를 이론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이 죄수론을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조세 포탈범 요거는 처벌 그 세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마다 죄수가 인정이 되는 거다. 구속 요건마다 하나하나가 되는 거다. 요거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